부산 수영구에 존경하는 정연욱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정연욱 의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님이 기업인으로서 문화 여러 가지 영역에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다만 문체부 장관이 되는 순간 사인이 공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갖는 공적인 책무가 더 중요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기업인과 공인의 자격에서 자기가 처한 위치에 따라서 그동안 자기 지향하던 전략적 목표가 달라졌던 것이고 달라질 만한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냉철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번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2005년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바다 이야기 사태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바다 이야기 사태가 어떤 게 문제가 됐습니까? 지나친 사행성과 제도권에서 그거를 통제할 수 없는 그 당시 그런 부분. 예, 간단히 얘기하면 서면 질의의 답변 내용을 보니까 당시 그 바다 이야기 사태 이후에 본인이 네이버 대표이사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때 게임산업진흥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하고 온라인 게임 법적인 구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고 그걸 입법 과정에서 상당히 반영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 자체 그때 바다 얘기 사태의 핵심적인 쟁점이었고 그것이 실제로 이제 오락실 기기를 통해서 전 국민들이 분노했던 사건이었죠. 예. 자, PPT 한번 보시죠. 자, 실제로 당시에 이 사태가 게임법 자체가 바뀌면서 모든 수익 자체가 네이버로 넘어가는 상태가 상당히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영업이익의 사행성 논란과 그다음에 포털 사이버 공간에서 도박 장처에서 돈벌이를 한다는 2008년도 기사가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아십니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 매체에서 이런 보도가 많았습니다. 한 게임이 네이버에서 주력하는 게임 한 게임이 어떤 게임이었습니까? 당시 NHN은 네이버라는 사이트와 한게임이라는 사이트 두 군데를 예. 운영하고 있었고요. 한게임에서는 말씀하셨듯이 그 고포류라고 보통 얘기하는 고스톱포카 이거죠. 웹 보드 게임 쪽이 웹보드 주력이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 바다 얘기 사태가 어느 정도 국민적 반발이 거세고 여러 가지 뭐 비판적 입장이 쇄도하면서 2006년 4분기부터 바다 얘기 파문의 최대 수익이 입은 NHN이다. 이런 게 주로 집중적으로 보도가 됐죠. 알고 계십니까? 그 수혜를 NHN이 입었다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뭐 동의하지는 않지만 저런 보도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NHN 수익이 상당히 급증했다는 건 사실 아닌가요? 그게 바다의 게임을 단속했기 때문에 한 게임이 수익을 많이 얻었다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후보자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누가 봐도 수익성 구조만 보면 바다 얘기 사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이후에 NHN이 한 게임으로 상당히 수혜를 본 건 어느 정도 팩트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모든 게임 산업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 상태였습니다. 2007년도 NH 매출 중에 한 게임 비중이 30%였습니다. 이 중 웹보드 게임 고스톱포카 매출이 90%였고 실제 웹보드 게임이 NH 전체 매출의 27%를 차지했다는 게 당시 신문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좀 팩트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행성 논란이 있던 바다 얘기 문제가 정리가 되면서 이게 결과적으로 수평 이동을 한 건 어느 정도 사실관계로 나온 겁니다. 제가 후보자님 책임을 묻는 걸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실제로 보면 그래서 결국 한 게임이 제2의 바다 이야기 파동을 일으켰다는 보도가 집중적으로 있었습니다. 당시 MBC PD수첩이 그 내용을 보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시 NH의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2008년 1월 달에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기관이 네, 알고 있었죠. 있습니다. 그때 한 게임과 같은 이 고스톱포카 이런 보드 게임 온라인상의 문제가 충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13명의 등급위원들이 더 이상 이 문제를 수수방관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까지는
정확히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웹보드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합법화 제도화 안에서 부작용을 막으면서 국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언론 보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게임이 도박으로 변질된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불법 사이버머니 환전상을 꼽았습니다. 한 게임에서 포커와 고스트 게임을 하다가 사이버머니를 따거나 잃을 경우에 사이버머니 환전상들이 이를 현금화해 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상당 부분 공감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포털 게임사들과 정부가 포상금 제도를 내거는 등 단속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사이버 머니 환전상만 잡으면 도박화되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사이버 머니 환전상들은 언론 기자들이 접촉해 보니까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책임은 한 게임에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보도 뭐 자세히 기억 못 하시겠죠? 그 당시에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건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문체부 산하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 지적들도 나왔고요. 자, 이런 게임물관리위원회 상위부처 수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가장 최고위 공직자가 누군지 아시냐고. 문화체육부가 주무부서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 있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 그 부처 수장이 결국은 문체부 장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동안 NHN이 본인이 어떻게 됐든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관의 업무를 수행해서 사행성 논란이 집중적으로 됐던 역할에 책임지었던 부분이 지금 이런 역할에 문체부 장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실 겁니까? 웹보드 게임은 지금도 합법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불법 한정상이라든지 이 게임을 활용해서 바깥에서 탈법적으로 불법적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단속하고 그 부분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방향을 세워야 하느냐는 문체부가 계속 고민해온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고포류 이 웹보드 게임을 운영했던 회사에서 이 사업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국민들이 온라인 보드 게임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인과 국민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다시 한번 본인 후보자 스스로가 분명히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